문송합니다. 문송합니다. 인문대 전공에서 문송합니다. 빠밤빠밤빰 빰. 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금의 썰 제조기 윤입니다. 앞서 나온 인트로를 들으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네, 당금의 대표 TMT 투머치 토커 PD팀 여자들이 또 뭉쳤습니다. 자, 다들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당금의 야망 연습생 진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떡순이자 PD팀의 금쪽이 코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너무 자주 인사드리는 당금의 유기농 홍시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 넷이 다시 뭉쳐서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저희가 오늘 엄청 재밌고 유익한 주제를 들고 왔죠? 네, 앞에 노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인문 계열의 고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PD팀 4명이 다 인문학도잖아요. 맞아요. 네, 굉장히 문송한데요. 각자 전공 중인 학과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철학과를 전공하고 있고요. 와, 뭐죠? 첫 타자부터. 그리고 복수 전공으로도 인문 계열 학과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인문 사회 계열 학과라고 할 수 있는데 미디어 쪽을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오, 멋있습니다. 네, 저는 한국을 사랑하는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저도 복수 전공으로 미디어를 전공하고 오.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인문대는 아니고 사범대이긴 한데 국어교육과 전공하고 있습니다. 제일 지금 취업이 잘 되는 과를 전공하고 있어서 아닙니다, 지금 아닙니다. 질투의 대상인데요. 저는 불어 불문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네, 부전공으로는 아마 다음 학기부터 할 것 같은데, 네, 라인업이 아주 화려하네요. 특히 진이는 인문학의 끝판왕인 철학을 전공 중이네요. 아, 오늘 녹음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지체하지 않고 바로 만나볼까요? 조금만 기다려. 당금이들의 본격 프리스타일 무대본 녹음. 수요일은 수다 떠는 날. 오늘은 수다날. 네, 오늘의 주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문 계열의 고충입니다. 저희 넷 모두 현직 인문학도잖아요. 다들 자신의 전공으로 인해 힘들었던 경험을 청취자분들께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홍시부터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저는 이거 근데 개인적인 문제랑 연관되어 있긴 한데 네. 저는 사실 국어를 좋아했거든요. 아.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지금 4학년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국어 국문학과를 갔었어야 됐다. 이게 국어 교육과를 저는 사실 이제 국어를 쓸 때 제일 뭔가 높은 과를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국어 교육과를 왔는데 교육이란 것이 쉽지 않죠. 네, 저 같은 좁은 마음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학문이란 걸 지금 4년째 깨닫고 있고 근데 저는 사실 전공이랑 안 맞는 거랑 별개로 제가 이런 걸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느꼈던 문제는 없었고 저는 제일 힘들었던 건 주위 사람들의 말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뭐 문과는 취업이 잘 안 된다. 뭐 어떡할 거냐. 사실 별 생각 없거든요. 어떻게 할 건지 생각 잘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일단 지금 당장에 학교 공부가 힘드니까. 근데 이제 주위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는 것들이 아마 문과이신 분들한테는 제일 힘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쵸. 저도 똑같은데요. 저도 진짜 국어를 좋아했어요. 사실 수학을 싫어해서 국어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나도. 국어를 굉장히 좋아해서 어떤 거 갈까 하다가 그냥 국문과를 고른 거예요. 그냥 평소에 좀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글 읽는 것도 좋아하니까 골랐는데
이게 이렇게 심도 깊게 공부할 줄 알았다면 글쎄요. 조금 더 신중하게. 네, 여러분들이 수능 때 배우는 국어 더 심도 있게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도 취업 문제에 대해서 진짜 얘기가 많았어요. 또 부모님도 그러셨고 국문과? 그래서 그러면 뭔데? 뭐 문창이야? 작가야? 이러고 작가는 또 아닌데? 그러면은 뭐 한글로 뭐 해먹고 살아? 이러면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글쎄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서 저도 홍시 언니랑 같이 가장 힘든 게 주위 사람들의 걱정 그만 걱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기억을 되살려봤어요. 제가 고3 때 이 학과를 지원하게 된 그걸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제가 사실 철학과를 뭐 아예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약간 이런 거였어요. 나는 뭐 신방이나 미디어로 일단 가서 철학을 복수 전공하겠다. 이런 거였어요. 난 뭔가 생각 있는 제작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알량한 그런 마음에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상 이제 제가 정시로 갔거든요, 학교를. 그래서 정시 지원서를 쓸 때 보니까 정시가 정말 마지막이잖아요. 수시도 없으니까. 그래서 담임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제가 그러면은 저는 그냥 가서 철학과를 그냥 본전공으로 할 테니까 인문계열을 쓸게요.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이 제 어깨를 이렇게 잡으시면서 나는 너가 대학 가서 철학 전공서적 들고 다니는 꼴을 보기가 싫어 막 이러는 거야. 진짜?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 얘기를 듣고 그때 또 나름 줏대 있게 그냥 괜찮아요. 그냥 갈게요. 이렇게 하고 왔어요. 학교를. 이렇게 왔는데 이제 주변 동기들도 보니까 그 학과를 처음부터 생각하고 지원한 친구들은 일단 별로 없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전공에 대한 애정을 많이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학교를 이렇게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그 이유 중에 제일 큰 건 아무래도 방금 다른 패널들이 말했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 시선 문제가 컸던 것 같은데 뭐 다른 뭐 공대 간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교대 간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학교에서 배운 게 그대로 취업에 직결되는 과잖아요. 근데 저는 뭐 이걸로 취업을 하려면 진짜로 고대 그리스를 가야 서 선생님 하는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는 게 진짜 공부로 끝나는 거구나라는 걸 느낄 때 좀 무력감이 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전공에 대한 애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학교 자체를 사실 저도 정시로 대학을 들어갔는데 정말 제가 재수를 했거든요. 3수는 안 한다라는 생각으로 넣은 원서가 아쉽게 앞에 거 2개는 진짜 아쉽게 예비를 받고 떨어지고 그것만 그냥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학교를 가야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 원서 쓸 때 과를 정해야 되는데 사실 전 그 학교가 붙어도 안 갈 거란 생각이 당연히 앞에 2개가 붙겠지라는 생각이었는데 이제 과를 적는데 가나다군에 맞춰 써야 되니까 어떤 학교는 어떤 그 과만 다군에 쓸 수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독어동문과 불어불문이 있었어요. 나머진 끌리지가 않았어요, 제가. 근데 이제 아빠가 독일어의 안녕과 불어의 안녕을 해봐라. 어울리는 걸로 쓰자. 그래서 막 독일어로 구텐탁 이렇게 하다가 이제 프랑스어로 봉슈 이러는데 아빠 너는 프랑스어가 상한 목소리가 잘 어울린다고. 근데 잠깐 했는데 그런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래서 봉슈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썼는데 당연히 저도 이 과에서 배우는 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크고 애초에 애교심도 없고 전공이라도 재밌으면 학교 생활 즐겁게 했을 텐데 전공 수업이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일단 가장 입학하자마자 든 생각은 이걸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취업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애초에 취업할 생각 자체가 없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주위 시선들도 불어를 왜 배워? 배워서 뭐 하게? 이게 물어보면 다들 하는 말이 하나같이 통역가 하게? 아니면 번역가 하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모르죠. 전공을 살리기가 힘든 것 같아요. 워낙 맞아. 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맞아. 네, 정말 씁쓸하네요. 지금 약간 눈물이 날 뻔했는데 그런데 인문학이 정말 우리 사회에 쓸모없는 학문으로만 치부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다른 학문에 비해서 우리 인문학이 좀 개쩐다. 이런 점을 어필하고 싶은데 나 그래도 인문학을 배워 다행이다. 혹은 우리 전공도 쩔거든요. 등의 인문계 어필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네, 하필 또 저부터 되어 있는데 저도 근데 들으면서 되게 공감했죠. 저는 과에 대한 애정이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20살 때 진짜로 친한 동기도 한 명도 없었고
약간 그 전공 시간에 알죠? 전공이 너무 어렵고 힘들면 그 전공 시간에 앉아 있는 것도 고역이고 맞아.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만 음.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가면 갈수록 물론 과에 애정이 생겼다는 건 아니에요. 생겼다는 건 아닌데 일단 인간에 대해서 배우는 게 얼마나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인가 그쵸. 라는 걸 제가 진짜 특히 요즘에 깨닫고 있거든요. 그쵸. 인간에 대해서 저는 배워야죠. 제가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진짜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 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 기계를 이해하는 건 사실 쉬워요.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 근데 인간은 한 명 한 명 다르고 그 심리를 이해하는 거 이런 게 너무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도 교육과긴 하지만 어쨌든 국어를 배우는 입장이고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저번에도 말했는데 영어 회화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도 사실 누가 영어 회화를 왜 배워? 라고 취업하려고? 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배우고 싶어서?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가 제가 어제 생각을 해봤는데 언어라는 건 일단 사람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어에 대한 메리트를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윤희도 뭔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것 같은 게 불어라는 건 프랑스 사람들이 옛날부터 생각하던 것들, 그쵸. 그 문화 이런 게 다 녹아 있는 거잖아요. 이걸 배우고 나면 결코 그 언어 하나만 배우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 언어를 배우고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한다는 거는 어쨌든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고 제가 요즘 들어 느끼는 게 있는데 참 여러 사람 마음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아, 그쵸. 본인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많구나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게 먹혔을지 몰라도 요즘엔 그러면 진짜 안 되거든요. 어느 집단에 가든 배척받아요. 근데 인문학을 배운 우리는 우리는 좀 교양 있죠. 교양 있죠. 적어도 그런 일로 어떤 집단에서 배척당한다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인문학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홍실 말대로 저도 이제 불어 배우면서 불어만 배우는 거 아니죠. 나폴레옹도 배워요. 저는. 모네도 배우고요. 빅토르 위고도 배웁니다. 그래서 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죠, 제가? 반박하고 싶었어요. 그럼 꼬꼬는 자신의 전공에 대해서 좀 어필 시간 가져볼까요? 제가 국어 국문학이잖아요. 일단 저는 번외로 되게 사학을 되게 좋아해요. 역사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자연스럽게 역사랑 같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쵸. 그 점이 가장 좋았고 그리고 저는 국어 국문학을 배우면서 딱 하나 느꼈던 게 한자. 한자예요. 어머나, 진짜. 너무 힘들겠다. 진짜 맞아. 힘들어요. 진짜 눈물 날 것 같고 교수님이 그 한 페이지에 모든 게 거의 그냥 중간에 약간 개념이라고 하면은 그 개념을 한자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써놓으시거든요. 근데 그게 또 시험에 나와요. 그럼 외워야겠죠? 그런 식으로 한 300페이지를 주시는데 미치겠다. 저는 어떡해요. 저는 한자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냥 그림을 외우듯이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래갖고 너무 힘들겠다. 근데 이제 뭐 또 좋은 점은 다들 모르니까 다들 점수를 낮게 받고 이렇게 뭐 하는 게 있지만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진짜 한자를 몰랐거든요. 네. 근데 여기 오면서 한자를 진짜 많이 읽게 됐어요. 그렇겠다. 그게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나 좀 상식 있는 듯 약간 유식하다. 이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좋았고 일단 저는 국어국문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국어 그러니까 문법을 되게 싫어하고 국문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특히 국문학에서도 시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저희 과에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의 수업을 듣고 그 교수님이 해석해 주시는 시를 읽을 때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저는 그래서 좀 이게 나한테 맞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런 걸 듣고 진짜 나도 시를 써보고 싶다. 시를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시를 써본 적도 있고 그리고 뭔가 그렇잖아요. 옛날부터 이제 쓴 시, 그러니까 고전시라던가 지금 현대시라던가 다 비슷비슷해요. 아까 홍시가 언니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담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공부하면 할수록 인간의 마음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 같아서 저는 글을 쓸 때도 그게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전공에 오시면 글을 자연스럽게 좀 잘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유일하게 어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사실 오면서 제가 제일 불쌍하다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나는 모든 수업이 다 불어고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지금 방금 꼬꼬가 한자 얘기하는 순간 머리를 땡 맞은 것처럼 맞네. 다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네요. 지니는 어때요? 지니의 철학과. 전 철학과 가고 싶었어요. 진짜예요? 근데 진심으로. 나도 진짜 동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에 대한. 저는 윤리 과외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윤리랑 철학은 좀 다르대요. 많이 달라요. 저도 저 표정이 화난 거 아니죠? 수능 윤사생윤 보고 진짜 윤리 덕후였거든요. 쌍윤러네요. 네, 그래서 철학과를 선택했던 이유도 있어요. 음. 그때 제가 들었던 그 이땡땡 네. 일타 선생님. 네, 저도 그- 웃음 좋아하는데. 그 선생님도 이제 제가 당시에 들었을 때는 그때 인강에서 하셨던 말씀이 여기서 들었던 수업 필기 대학 가서 쓸 수 있다. 간직해라. 못 썼어요. 진짜. 그거는 다루지도 않아. 그러니까 너무 기본이니까 다루지도 않아. 어떡해.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한탄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필 시간이니까 어필 시간이에요. 다시 돌아오면은 약간 뭔가 실용적인 거는 어디 가서 철학과 다닌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오 맞아, 멋있다. 맞아. 그때 잠깐의 그런 걸 잠깐 느낄 수 있고 하지만 그게 다예요. 그리고 왜냐면 그 다음부터 이제 뭐 보면 제일 좋아하는 철학가가 누구예요? 막 사상가 누구예요? 이런 거 물어볼 때마다 이제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네, 어쨌든 그거고 이제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하나는 철학과에 오시면 무조건 논술형 시험을 봐요. 근데 문제가 그냥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원문을 주고 이거에 대해서 배운 거를 모두 써라. 그러니까 문제가 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 머리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써야 돼요. 미치겠다. 손으로 써야 되잖아요. 다 써야 돼 손으로. 그래서 기본으로 그 사이즈를 모르겠는데 A3인가 B4인가 그 논술 시험 보는 사이즈죠. 그거 사이즈 그걸로 저 제일 많이 썼을 때는 5쪽까지 써봤어요. 레포트를 썼잖아. 진짜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다 해서 그 정도로 써봤어요. 그래서 무조건 논술형 시험인데 이게 저는 이제 지금 수료를 한 상태라 지금 시험은 안 보지만 그때 당시에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그쵸. 공부해야 되는 양도 많은데 그거를 또 내가 다시 써야 되는 거니까 그 자리에서. 근데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약간 미화된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생각을 내 머릿속에서 조직을 다 하고 그걸 내 문장으로 쓰는 훈련을 정말 내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철학과 전공 수업을 들어가면은 교수님들 중에 왜요? 그 사람 왜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이렇게 우리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삼팟에서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삼팟을. 그래서 항상 그 뭔가 답을 하면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계속 뭔가를 끊임없이 계속 물어보고 하는 게 되게 처음에는 많이 부담스러웠는데 그냥 언젠가부터는 그냥 그거를 그냥 스포츠처럼 즐기기 시작했어요. 그냥 교수님이 왜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궤변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도 그냥 일단 입을 열어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수님하고 좀 어쨌든 간에 평등한 위치에서 계속 이렇게 토론을 오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점도 뭐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게 제가 어쨌든 철학도로서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문장 하나를 가져온 게 있는데 어머나. 다 기대돼. 들어본 걸 수도 있어요. 그 소크라테스가 사형 선고 받고 이제 집행하기 전에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은 어쨌든 우리 삶을 검토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반추 역할을 하게 해주는 너무 좋은 말이네요. 그니까요. 그런 역할인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어쨌든 뭐 취업 문제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해보니까 인문대를 다니면 철학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불어불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시죠? 시민혁명. 그러면서 되게 자유에 대해서 프랑스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현재 그 나라의 복지라던가 정책에 굉장히 많이 깃들어져 있거든요. 생각보다 그 사상이 되게 깃들어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문화까지 배우고 있으니까 역사도 배우고 우리가 특별하게 그러니까 저는 세계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프랑스의 역사는 아주 빠삭합니다. 시험을 봤으니까. 근데 그 역사를 되게 공부하면서 우리나라랑은 조금 많이 다르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효용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 공부가 결국의 목적은 나중에 취직을 해서 돈을 버는 것 거기랑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일단 프랑스 사람들의 학비가 거의 없어요. 프랑스, 뭐 독일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해라. 이런 주의여서 되게 학생에 대한 복지도 잘 되고 교육에 대한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보세요. 저만 해도 지금 뭐 배우지도 않는데 한 학기에 뭐 500 이렇게 내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만약 불어불문이 아니었으면 이런 거를 배우지 못했겠죠. 그리고 되게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아주 심오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 전공에 들어오면서. 그래가지고 아까 뭐 홍 씨가 말을 했듯이 뭐 사람은 사람 나와야 한다? 뭐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아 내가 그거 듣고 그쵸. 싶어서 하는 말인가?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야 아, 사람이죠. 그리고 뭐 지니 언니가 말했듯이 검토되지 않은 삶은 의미가 없다 이런 것처럼 되게 대화가 되게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아카데미 아닌가요? 지적이네요. 내가 성찰을 하는 삶을 그러니까 저도 수업을 들으면서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내가 이걸 단순히 지금 시험 공부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이게 언젠간 나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인문대를 다니면서 항상 드는 생각, 강의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품위 있는 사람으로 늙고 싶다. 전 그거거든요. 돈을 많이 벌건 뭐 내가 일을 어떻게 하건 누구랑 결혼을 하건 결론적으로는 내가 한 50대가 됐거나 60대가 됐을 때 되게 품위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은 되게 그 교양을 쌓는 시간이라고 공주 수업 약간 이런 것처럼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인문대를 다니면 조금 더 심오하게 그렇게 인간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른 대학은 모르겠지만 뭐 공대 이런 데는 공부하느라 바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약간 공부량도 그들에 비해서 적긴 하니까 적어요. 공부량도 적어요. 이건 확실합니다. 아무래도 제 동생이 화공과인데 교재가 너무 두꺼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보다 녹음 시간이 많이 남아서 우리 다른 걸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면 아까 교육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제가 또 교육과잖아요. 교육인. 저는 정말로 교육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건 너무나 큰 맞아. 산처럼 느껴지고 뭔가 자격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와서 아까 윤희 얘기를 듣고 나서도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프랑스의 그 얘기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저는 사범대로 와보니까 알겠거든요.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인지. 편협하고 엉망인지 사실 윤희가 깨달았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학에 와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우리나라의 이상한 교육 시스템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에 노출이 되어 있어야 어떤 게 올바른 교육이고 내가 어떤 걸 배워야 하는지를 아는데 사실 진정한 배움은 우린 사실 대학 때 시작이지 않나요? 대학 때도 본인이 선택하지 않으면 배울 수 없어요. 맞아. 그래서 우리는 과연 배우고 살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저는 교육자의 자질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더글로리 다들 보셨나요? 봤죠. 거기 2는 제가 아직 안 봤는데 1에서 그 정말 선생님 같지 않은 선생님이 한 분 나오죠.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육이 너무나 교과서와 그 안에 있는 내용에만 치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오늘 계속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남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것은 사람이라 할 수 없다. 맞아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면 그건 살아가는 거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숨을 쉬는 거죠. 생명 연명. 그건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다 학교에서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걸 학교에서 배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살다 보니까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하는. 인문대를 다녀서 배운 건 아닌가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공대를 갔다. 몰랐어요. 저는 다른 거 외우고 있었겠죠. 근데 인간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 있었던 거는 뭐 제가 교육대이긴 하지만 어쨌든 인문 계열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오히려 크지 않나. 그리고 사유하는 시간이 많은 게 좋아요, 저는. 맞아요. 저도. 뭔가 공부를 하면서도 이게 왜 이럴까라고 왜를 생각할 수 있는 거 그게 인문대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고 주로 공대나 아니면 다른 어떤 뭐 어쩌고 저쩌고 대학교 때 어쩌고 저쩌고 뭐 컴퓨터학과 뭐 모시기 대학들은 왜보다는 어떻게를 많이 하죠.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왜를 배울 수 있는 학문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공부하는 과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뭐 인문학이 쓸모가 없었다면 왜 아직도 대학에선 인문대를 냅두고 있겠어요. 맞아. 인문대 쓸모 있습니다, 여러분. 인문대 좋아요. 인문학이 고대 이럴 때는 귀족들이 배우는 맞아요. 이거 그렇죠. 플라톤의 그 철인정시론 아세요? 네. 마지막 왕이 되려면 철학자예요. 철학 시험을 봐야 돼요. 철학자만이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럼. 이네 그렇게 되면 진이 언니는 왕이었겠네요. 이제 사실 전공 수업 말고 교양 수업에 인문학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되게 그런 수업을 진짜 대학 수업이라 느끼거든요. 음. 생각할 거리를 정말 많이 줘요. 항상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의 생각을 쓰는 스타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국은 인간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며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확신이 있는 사람이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제 선택에 한 의심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이 드는 게 맞나? 막 감정까지도 내가 이 감정을 갖는 게 맞나? 막 이렇게 하고 스스로 굉장히 의심하고 되게 스트레스 받아하는 성격이었는데 주위에 되게 당당한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하는 게 맞고 확고해.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멋있다고 생각을 하다가 요즘에 막상 좀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깊게 막 책도 읽고 이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 소크라테스 선생님 제가 소 선생님을 좀 좋아하거든요. 소 선생님. 테스 형이 테스 형이 이런 말 하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린 살아가는데 누군가 저는 조금 더 잘 살아가려면 인문학을 배우는 게 좋다. 그래서 스스로를 계속 의심하고 제가 결론하고 싶었던 말은 당당한 사람이 멋있다 생각했는데 그냥 결론은 아니다. 나처럼 계속 반성하는 사람이 더 멋있지 않나?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하나 그냥 간단하게 첨언을 하자면 눈을 왜 그렇게 떠요?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언니들이 너무 좋은 말 해줬으니까 저는 좀 약간 웃기게. 그러니까 인문대학 교수님들이 상담도 되게 잘해주세요. 맞아요. 그쵸? 맞아요. 이건 진짜 맞아. 이게 그렇게 배우시고 이제 도에 달하신 맞아요. 분들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헤아릴 줄 아시는 따뜻해요. 정말 따뜻한 분들이시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만난 인문대학 교수님들 중에 한 번도 제 마음을 안 알아주신 분들이 없으세요. 맞아요. 다 먼저 일단 공감부터 그렇구나. 너가 가진 생각이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떻겠니? 이러는 게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공과대학 교수님들을 그러니까요. 만나보진 않았으니까 그렇죠. 모르겠지만 이게 장점이다. 진짜 맞아요. 저는 이제 가끔 살다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이건 대화의 기술이 아니라 대화의 기본이거든요. 사람이 얘기를 하면 공감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내가 선택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대화예요. 우리 그걸 대화라고. 우린 그걸 대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음. 진짜. 갑자기 화가 나는데 그러니까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거는 좋다 이거야. 하지만 일단 이 사람이 나한테 이 얘기를 하기까지의 과정을 반추해보는 게 맞아, 진짜. 인간된 도리가 맞아. 아닌가. 인문학은 계속 돼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 진짜 인문대 나와서 뭐 인문대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다니니까 조금 더 그런 책을 읽어보게 되고 어쨌든 계기가 된 건 맞으니까 되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는 기분이에요. 그냥 지금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그 다이어트 그래프 같은 거 보면 중간에 쪘다가 다시 빠졌다가 이러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하강 곡선이 보이죠? 하강 곡선이 아니네요. 직선이네요. 제가 인문대생이어서 잘 모르는데 여하튼 그런데 저도 큰 틀에서 보면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 인문대에 와서 그런 배움에 대한 욕구를 되게 많이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도 좀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뭐 다른 수업들 약간 찍먹 몇 개 해봤거든요. 다른 전공들 약간 복전할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찍먹 해봤는데 뭔가 외워서 무작정 시험을 보는 그런 수업들은 시험 보긴 되게 편했는데 뭔가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전공 수업들은 제가 계속 뭔가를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니까 거기서 좀 더 그래도 이걸 배우는 이유가 그래도 있구나라는 거를 맞아. 느꼈던 것 같아요. 다니면서. 그러니까 의미 없는 게 없었어요. 맞아. 인문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서 이런 말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인문계열의 고충이라는 주제가
사실 저희 기획안 고디바 기획안이 탈락이 돼서 저희가 수단화로 갖고 온 거거든요. 제가 쓴 기획안이었는데 거기에는 원래 상황극이 있었어요. 뭐 사학과를 쓰려는 이제 입시가 끝나는 대학생 이렇게 했는데 엄마는 뭐 사학과 역사는 취미로 배우면 되지. 일단은 상경계를 쓰자. 뭐 선생님도 그래 너 나중에 후회한다. 상경계 써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술 같은 거는 학원 다니면 돼요. 그럼요. 내가 코딩을 배우고 싶다? 내가 뭘 하고 싶다? 학원 다니면 돼요. 근데 인문학은요. 취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필수예요. 이 시대 필수. 그래서 정말 인문학에 전공하는 거에 대해서 막 취업 이런 문제 때문에 고려하는 거. 물론 내가 성향이 안 맞는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가고 싶은데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좀 고민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그런 부분을 좀 제쳐두고 제가 근데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건 아닌데 취업은 확실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대학교 생활 내내 꽤 의미 있는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약간 현실적으로 타협을 봐서 뭐 본전공은 상경을 가서 좋아. 뭐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또 방법은 많잖아요. 항상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취업 문제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대학을 다니면서.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대학의 의미가 뭔가 진짜 철학과 같은 질문이라고 많이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 하면은 그럼 대학의 의미가 뭐고 인문대의 의미가 뭐고 그런 대학이 정말 취업의 요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맞아요. 정말 기름 많은데 물론 저는 그 기름 잘 모릅니다만 기름 많은데 저는 제가 선택한 학과에 대해서 후회 안 해요. 처음에 1학년 때는 많이 후회했는데 수업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다 불어로 수업을 하시니까 막 출석을 부르는데 교수님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땡땡땡 이렇게 부르면 되잖아요. 뭐 김땡땡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불어로 뭐 제 이름이 지금 여기서 윤이니까 마드모아젤 윤? 뭐 이러는 거예요. 대답을 위라고 할 때까지는 절대 체크를 안 해주세요. 계속 눈을 쳐다볼게. 그때 온라인 강의였거든요. 계속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때 위 이렇게 말하면 체크를 해주시고 너무 감미롭다. 그때 막 프리토킹을 하라는 거예요. 그 시험 때 첫 시험이 대학교 들어와서 전공. 근데 제가 말을 못하죠. 당연히 뭐 몽주 사바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교수님이 한숨을 이렇게 쉬시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정말 학교 그만두고 입시나 다시 할까 이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다 겪어보니까 역시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언어에 대해 배우는 것도 좋아요. 근데 있어요. 대학 가서 그런 경우 많거든요. 특히 저는 인문대 왔을 때 이런 경우 많은 것 같아요. 시험에서 오는 충격. 맞아 정말. 맞아. 이렇게 추상적으로 시험을 보고 특히 유니 같은 어문 계열은 이런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을 잘 못하는데 교수님이 내 앞에서 한숨을 쉬고 이런 경우가 사실 잘 없거든요. 이런 경험도 없고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에 포기하고 싶어질 수 있어요. 1, 2학년 때 막 이럴 때는 난 진짜- 쓰레기야 뭐 이런 생각하면서 진짜 눈물 나고 근데 그런 거에 당연히 처음부터 초연해질 수 없지만 그냥 나만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모두가 다 그럴 거고 그거 진짜 지나고 보면 별일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일도 더 많죠. 많아요. 그건 정말 별일 아니니까 그런 걱정은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어려워하더라고요. 철학과도 비슷해요. 그냥 1학년 수업 들어가든 4학년 수업 들어가든 다 그냥 거기서 다 똑같아. 다 자기 생각 말하고. 재밌겠다.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시험 볼 때도 만약에 뭐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내 궤변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는 지금 고대 그리스에 와 있다. 나는 그냥 학자다라는 심정으로 그냥 쓰면 되니까. 네. 약간 우리 그거 얘기해보자. 자기 과 나오면 사람들이 무슨 질문하는지. 나는 뭐 불어 볼 때마다 읽어달라고 하는 사람 많았고 불어 이름 뭐냐고. 와 저는 진짜 이거 말할 수 있어요. 나한테 그렇게 맞춤법을 고쳐달라고. 맞아. 나 이거 맞아. 진짜 스트레스거든요. 아마 꼬꼬도 공감을 할 텐데. 진짜 그러겠다. 그냥 막, 야 그럼 이거 이게 맞아. 근데 사실 정말 최신에 개정된 거는 맞아. 몰라요 나도. 진짜 몰라요. 근데 저 그것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최근 개정 문법 같은 거. 저 그런 거 외우고 다닌 적도 있어요. 진짜. 인간관계를 위해서? 네, 잘 들어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인문학이 좀 꽤나 멀리 간 것 같은데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지 단순히 취업이 어려운 학과라고 치부하기에는 이 사회에 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느껴지셨나요? 느껴지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이상 수다날 인문계열의 고충편이었습니다. 제비 한 마리가 날아온다고 봄이 오는 것은 아니다.
하루아침에 여름이 되는 것도 아니다. 하루나 짧은 시간이 즐겁다고 해서 인간이 완전히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고대 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온 구절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는 즉각적인 효용과 당장의 이득을 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발전과 영광이라는 미명하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봉, 학력, 직장은 우리에게 잠깐의 기쁨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품위 있는 방법론을 제시해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시대에 인문학은 우리에게 궁극적이며 자족적인 행복을 강조하며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잡이의 역할을 해주고 있답니다. 우리 모두 인문학의 중요성을 깨달아 스스로를 경영하며 인간다운 삶의 방향성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행복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윤, DJ의 윤, 패널의 홍시, 꼬꼬 진이었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이번 주 금요일 연블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